수신료로 운영되는 BBC가 또 한 번 사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얘기로 들어가기 전에 이 나라의 일부 사람들은 우리가 헨리 노박의 끔찍한 살인 사건에 대해 그냥 입을 다물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많은 세부 사항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사람들이 정말로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물론 몰랐습니다. 오늘 제가 본 메일 보도에 따르면 헨리 노박의 근접 사진이 촬영되었고 메일에서는 또 영상도 촬영된 것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 영상은 대중에게 공개되지도 않았고 법정에서도 너무 충격적이라서 상영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최소 21년형, 이 정말 모욕적인 판결이라는 것을 더욱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 젊은 남성이 숨을 쉴 수 없어요, 숨을 쉴 수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몇 년 전 미국에서 조지 플로이드가 했던 말과 같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죠? 우리는 미래 총리와 축구 선수들이 무릎을 꿇는 걸 봤는데 이 젊은 백인 소년을 위해서도 같은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궁금하네요. 경찰이 왜 죽어가는 18살 백인 소년보다 25살 시크교 남성의 말을 믿기로 했는지 궁금하네요. 왜 그랬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시위운동은 언제 시작될 것 같나요? 아이가 자랑스럽게 무릎을 꿇는 건 언제쯤일까요? 그리고 모든 축구 선수들은요, 곧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기대하지 마세요.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의 상황, 우리 사회의 상태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잭스트로도 이제 치안과 관련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들 중 한 명입니다. 또한 일부에서는 이런 일들에 대해 이야기하지 말라는 목소리가 있는 가운데 이중 치안 문제를 축소하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분명히 이 나라의 일부 경찰관들은 통제와 압박을 느끼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경찰관과 직원 7명 중 1명, 은세션에서 특정 사상을 받아들이도록 통제와 압박을 느꼈다고 합니다. 같은 수의 사람들이 실수가 자신에게 불리할 것이라 생각했고 5명 중 1명은 잘못 말해 거부당할까 두려워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일부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 솔직히 망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클레어 폭스는 실제로 상원에서 이 연설을 통해 드물게 이성적인 목소리를 낸 사람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상원 의원 여러분, 장관님께서는 거의 끝부분에서 이것이 인종차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관련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죠. 왜냐하면 살인범이 인종카드를 꺼냈고 경찰은 죽어가는 헨리보다 살인범과 그의 가족의 인종차별 주장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헨리는 결국 국가가 자신을 인종차별주의자라고 생각한다고 믿으며 세상을 떠났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정말 비극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분노와 인종 문제조차도 이 상황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장관님께서는 현재와 과거의 일선 경찰관들 중 얼마나 많은 이들이 인종차별이라는 경력에 치명적인 비난을 두려워하며 그로 인해 현장 운영 결정이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는지 인정하십니까? 햄프셔 경찰지휘부는 실제로 반인종차별, 윤리적 행동, 그리고 포용성이 경찰 조직의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이는 사람들의 안전이나 범죄 예방보다 더 우선시된다고 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지침 수정이나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보다 더 많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께 여쭤봐도 될까요? 이곳에서 수없이 들었지만 정작 교훈은 얻지 못했던 말입니다. 뒤늦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부는 사건이 발생하면 그 결과에 대해 반드시 되돌아보고 반성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IOPC 조사를 기다리고 있으며 그 전에 언급하거나 영향을 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전국 경찰청장 협의회와 함께 그들이 발표한 현행 지침을 검토했으며 이제 그들이 어떤 지침이 필요한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 다른 문제들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저의 존경하는 친구인 내무장관께서는 시크교 공동체와 경찰과 함께 키르판의 요소에 관한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판단 없이 최소한 그 문제들을 상의하고 논의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저는 성급하게 판단하는 사람들은 정부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사실을 되새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부와 경찰은 순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정책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이것이 이중사회, 이중치안 체제를 가리킨다는 점을 일축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여러 번 봤지만 이것이 확실히 이중치안 체제에 관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즉, 우리는 그에 대한 증거가 없습니다. 저는 로버트와 의견이 다릅니다. 만약 영상에서 역할이 바뀌었다면 경찰이 똑같이 행동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 젊은 소수민족 청년, 예를 들어 흑인 청년이 바닥에 누워있고 칼에 찔린 상태였다면 저는 경찰이 똑같이 행동했을 거라고 믿을 수 없습니다. 잠깐만요. 영국 경찰이 젊은 흑인 남성들에게 잔인하게 행동한 사례는 많았습니다. 당신도 그걸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일에 대해 조치가 취해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을 뿌리 뽑고 싶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그리고 이건 너무 오랫동안 계속되어 왔는데, 이른바 반인종차별이 오히려 백인들에 대한 인종차별과 차별로 이어졌다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게 이번 사례에서 우리가 본 것입니다. 잠깐만요. 그래서 그리고 이미 다른 예시들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당신은 우리가 논리적으로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예를 들어 그루밍 갱단을 보세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당신이 제안하는 것의 논리적인 확장입니다, 로버트. 사실 저는 당신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건 아니고 그게 논리는 아닙니다. 아니요, 당신이 말하는 건 질문을 하는 것과 실제로 증거가 나오기도 전에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건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봤죠. 그건 정치적 이득이 아닙니다. 이건 국가 스캔들에 대해 뭔가 하자는 겁니다. 한편 BBC에 관해서는 나이젤 파라지에게 또 한 번의 사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BBC는 점점 신뢰를 잃는 좌파 방송사가 되고 있으며 사람들은 이상한 이유로 수신료를 통해 BBC에 강제로 자금을 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젤 파라지 본인도 최근 BBC로부터 얼마나 자주 사과가 나오고 있는지 지적하고 있습니다. BBC가 이번에도 사과를 했습니다. 오늘 밤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어젯밤 프로그램에서 저지른 실수에 대해 사과드리고자 합니다. 18세 헨리 노박의 살인사건에 관한 인터뷰에서 저희는 실수로 리폼 UK의 지도자 나이젤 파라지를 그의 죽음에 대해 차가운 백인 분노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인용했습니다. 분명히 파라지 씨는 순수한 차가운 분노라고 실제로 말했으며 이는 프로그램 초반에 이미 언급됐습니다. 이 실수에 대해 그에게 사과드립니다. 어젯밤 뉴스나이트는 오늘 밤 아이플레이어와 BBC 사운즈에서 삭제되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우리나라의 현 상황은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말이죠. 다시 말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완전히 부정하는 상태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는 그들이 이 슬픈 현실을 외면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어제 아침 헨리 노박의 끔찍한 살인 사건과 경찰의 대우에 대해 목소리를 냈을 때 제가 말하고자 했던 요점은 경찰 조직 자체가 DEI에 너무 집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를 평등하게 대우하지 않고, 즉 백인이라면 소수민족 집단과 다르게 대우한다는 점입니다. 제가 이뤄낸 한 가지는 침묵의 벽을 깼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일어났을 때 고위 정치인들이 분노를 표하며 목소리를 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소셜미디어에 올린 내용은 수천만 명이 시청했습니다. 하지만 정치인들과 주류 언론은 아직 그 메시지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 분명히 합시다. 영국 경찰대학과 전국 경찰서장 협의회에서 만든 경찰의 반인종 차별 약속은 이 문서에서 경찰이 문제를 다룰 때 모두를 똑같이 대하거나 인종을 보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님을 매우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즉, 경찰은 서로 다른 인종 집단에 따라 다르게 행동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은 햄프셔 경찰이었습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프리티 파텔이 내무장관이었을 때 도입된 햄프셔 및 화이트섬 경찰청의 인종행동 계획입니다. 경찰은 소수인종을 백인보다 우대하는 방식으로 대해야 한다는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자신들이 인종차별적으로 행동했다는 비난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해당 경찰관들의 행동을 정당화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설명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저는 현직 및 전직 경찰관들로부터 그들이 현재 받고 있는 새늘 교육에 관한 수많은 이메일을 받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를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이 남성은 경찰에서 아주 오랜 기간 근무해 왔습니다. 그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근에 저는 의무적인 인종 교육을 받아야 했고 그곳에서 저는 제 백인 특권에 대해 듣고 제가 제도적으로 인종차별적인 조직에서 일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흑인과 남아시아인의 역사에 대해 배우도록 강요받았습니다. 공평성과 활동가 강연자들의 훈계조, 연설가. 다음 2시간 동안의 교육 세션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들은 경찰이 법을 평등하게 적용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무장관 샤비르 마흐무드가 경찰이 가장 높은 위치에서부터 인종교육을 받는 경찰관들까지 모두를 평등하게 대하라고 주장해도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 나라 사람들을 다르게 대하라고 지시받고 있습니다. 어젯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사우샘프턴 경찰서 밖에 모였습니다. 정치 평론가들은 항상 제가 문제를 일으켰다고 말할 겁니다. 그들은 이 문제를 다루기 싫어하지만 저는 이렇게 예측하겠습니다. 이 나라에서 이중 기준의 경찰 행정을 끝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수백만 명의 평범하고 법을 준수하는 시민들을 경찰과 이 나라의 당국에 등을 돌리게 만들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거리에서 분노와 갈등을 멈추고 진정시키길 바랍니다. 이것은 총리를 비롯한 모든 이들이 서로 다른 민족적 배경을 가진 공동체를 다르게 대우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끝날 것이라는 확실한 보장이 필요합니다.